안녕하세요. 대방고시학원에서 식품미생물학을 강의하고 있는 장미입니다. 저는 지난주 10월 28일에 시행됐던 경상남도 식품위생직 시험 과목 중 오늘은 식품미생물학 기출문제 해설 특강을 하고자 합니다. 자, 이 식품미생물학 과목은 우리 식품위생직 경력 경쟁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분들에게는 가장 조금 어렵고 힘든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와 경상북도, 경상남도 경력 경쟁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도대체 시험이 어떻게 나왔는지 아마 가장 궁금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지난주 토요일에 시험을 치르고 왠지 나 시험 잘 본 것 같은데 라고 우리 수강생들 생각하고 있을 것 같은데 가답안 맞춰보고 싶으실 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가답안을 준비해서 오늘 해설 특강을 하면서 답을 조금 알려주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 수강생들을 꼭 고득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식품미생물학 이번 경상남도 시험 문제는 전체적인 난이도가 먼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중에서 중하 정도일 것 같습니다. 물론 약간 킬러 문항이나 조금 이런 부분이 시중 책들에 안 나오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경력 경쟁 특별반을 설명한 적이 있거나 또는 제가 식품화학도 강의하고 있다 보니 제 교재에서 가져와서 요거 식품화학에서 이렇게 출제가 여러 번 됐다라고 말한 부분이 미생물학에서 출제되기도 해서 전 사실 너무 즐거웠습니다. 시험 보는데 우리 애들 다 맞히겠는데 이러면서 너무 기뻤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렵지 않게 답을 표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시간을 우리 화학을 푸는 데 집중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이 시험 문제는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시간이나 그리고 기본 이론 또 우리가 적중 강의 여기에서 전부 다뤘던 내용들 위주로 출제가 되었고 문제집에서 보면은 요런 것까지 예를 들어 노이베르크 삼형식의 요런 그 생성물까지 우리가 꼼꼼히 다 외웠는데 그런 부분까지 출제가 돼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꼭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선생님은 대방고시에서 식품위생학과 식품미생물학 두 과목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치르더라도 복원할 문제가 40개이다 보니 제가 복원하는 문제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정확한 표현이 아닐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꼭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오늘 해주는 해설 특강이 정답이 아님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실제 시험을 치르셨던 분이나 또 공부하시는 분들이 요거는 문의사항 있거나 요거 오류인 것 같다. 내 기억과 다르다. 이런 부분들은 편하게 우리 식품위생직 카페인 품격 카페에 글을 남겨주시면 선생님도 바로 확인해 보고 또 답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를 조금 풀어볼 건데요. 시험 문제 하나하나 풀어보기 전에 각 단원별 문항수를 좀 체크해 보고 어떠한 키워드들이 어떠한 주제들이 출제됐는지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발전사에 대한 내용은 출제되지 않았고요. 코우 박사님과 파스테르 박사님 못 만나가지고 좀 아쉬웠어요. 근데 분류 및 동정 부분에서는 어렵지 않게 나왔습니다. 세균 명명법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세포 파트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세포 파트 앞쪽에 현미경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현미경 부분을 저도 가르치면서도 그렇게 중요도가 떨어지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한 적이 있으면서도 저도 모르게 실험실에서 어떻게 현미경 봤어? 막 이런 설명을 하는데 이런 검경과 관련된 부분이 실제 출제돼서 난 매년 열심히 가르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보소 어렵지 않게 충분히 풀 수 있었고요. 자, 세균이 5문제 역시 세균이 강하게 많이 출제됐습니다. 그람 염색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 어쩜 이렇게 매년 매지방에서 거의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람 염색에서 그 색깔을 통해서 양성균과 음성균을 구분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녹농균이죠. 에어로지노사. 이건 위생에서도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문제고 심지어 심하게 외우고 있습니다. 요 색소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퍼프린젠스. 다 위생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힘들긴 하지만 위생과 미생물을 동시에 가르치고 있는 게 이럴 때 되게 뿌듯합니다. 이쪽 저쪽에서 다 이야기해주고 자꾸 강조하는 부분이 같은데 미생물에서도 나오고 위생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퍼프린젠스도 아주 쉽게 나왔습니다. 갑자기 생뚱맞게 베로독소가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학생들이 베로독소가 쫙 올라오지 않을까. 그래서 물어보니까 다른 지문은 생각도 안 나. 베로독소만 생각난다고 하더라고요. 틀린 거 고르는 거.
그다음에 세균의 특징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다 배운 내용들이거든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스트랩토마이세스 요것도 이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이 스트랩토마이세스가 항생물질을 균주마다 다 다르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중에 제가 이제 선생님이 좀 실험실 자주 봤던 항생제를 몇 개 그 문제집에 있는데 그 똑같이 세 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뻤어요. 근데 이 항생물질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또 이번 문제풀이에서는 좀 더 이제 균주와 연결하는 거를 제가 좀 더 본격적으로 항생물질이 아닌 거 골라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충분히 제가 봤을 때 우리 학생들 풀었습니다. 자, 그 다음 박테리오파즈 특성 역시 어렵지 않았어요. 파즈 특성 나왔고요. 자, 그 다음 효모로 가볼게요. 효모가 보통 다른 지역들은 많이 출제되지 않는데 세 문제가 출제됐고요. 물론 이제 효모 발효와 관련된 게 제가 문제집에서도 이 병행복발효가 효모에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넣어놨거든요. 근데 이게 4월 경상북도에 나온 거하고 그러니까 동일한 주제가 나왔어요. 이런 병행벽발효, 단발효 이런 부분 제가 문제풀이에서 이제 제가 예전에 대학 강의 했던 거 막 이야기해주면서 여러분들 설명해 주는데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출제가 됐고요. 노이베르그 발효 3형식 출제됐고 그다음에 유지오면서 적색요모 있었잖아요. 요거 출제됐습니다. 그다음에 병행벽발효 고르는 거. 그러니까 이 경상북도는 병행벽발효가 아마 맥주다 이런 식으로 해서 틀린 보기로 나왔는데 경남은 아예 병행복발효를 골라라 이렇게 해서 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타 지역의 기출을 보는 게 정말 중요한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곰팡이 같은 경우는 역시 분류 기준 딱 보면 맞는 보기가 있었습니다. 버섯도 저희가 문제집에서 풀었던 거라 너무 유사한 문제가 출제돼서 여러분이 아마 우리 수험생분들이 쉽게 풀었을 것 같고요. 조류, 제가 조류가 나오면 클로렐라가 나올 확률이 제일 높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클로렐라가 나왔고요. 기사 문제를 제가 많이 참고해서 많이 클로렐라를 냈는데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육 및 환경 제어 항상 많이 나오는 파트이거든요. 그래서 세대 시간 눈 감고도 풀 수 있거든요. 우리 세대 시간이나 뭐 세대수, 총균수 이런 거 구하는 거 있죠. 역시나 푸는 문제. 내년도 분명히 이 세대 시간 같이 이런 푸는 문제가 미생물에는 꼭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또 반복해서 공부할 거고요. 건조저항성 역시 문제집에 있는 내용. 그 다음에 종속영양균 대부분의 식품미생물이 이에 해당하며 하면 뭐예요? 종속영양균. 자, 그 다음에 이제 효소가 나왔는데요. 효소 선생님이 계통명 6가지 하면서 우리 탈리효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거든요. 특히 식화에는 비가수분해적이라는 표현으로 여러분 출제됐다라고 말을 했는데 똑같이 나왔습니다. 일단 마지막 이제 형질 전환, 형질 도입 이런 것 중에 제일 쉬운 게 트랜스덕션인데 트랜스덕션이 나왔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이제 골고루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보시면 세균의 명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는데 이 1번 보기에 뭐가 있었냐면 세균과 방성균이 국제식물명명규약에 따른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사실 보세요. 식물명명, 식물은 뭐예요? 진액이죠. 그렇기 때문에 식물명명규약은 이미 진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균과 방성균은 지금 원핵세포이기 때문에 전혀 틀린 표현. 근데 낯설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2, 3, 4번이 다 우리가 배운 내용이어서 어렵지 않았거든요. 대문자, 소문자 막 이런 거 나왔거든요. 근데 이것도 충분히 유추해서 풀 수 있어서 이 세균이나 방성균은 그러면 뭘 쓰냐 궁금하잖아요. 국제 세균 명명 규약에 따릅니다. 또 해설 특강도 보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내년 친구들 수업 때 한번 설명해 줄 거예요. 네, 국제 세균 명명 규약을 따릅니다. 국제세균 명명규약. 이런 부분이 사실은 시중교재 한 권에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게 확실히 맞을까? 이런 생각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주진 않았는데 출제자는 그 책을 참고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그래서 식물 명명규약이라 제가 봤을 때 학생들이 틀리지 않았더라고요. 나와서 물어봤는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광학현미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거든요. 자, 정답을 한번 볼까요? 시료를 관찰할 때 고배율에서 저배율로 렌즈를 이동하며 관찰한다. 아니죠. 뭐부터? 저배율에서 고배율로. 그쵸? 선생님 많이 이거 설명해 주잖아요. 이렇게 멀리 본 다음에 고배율에서 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자, 멀리 보다가 이쯤에서 천천히 올라오다가 뭐가 상이 딱 지나가면은 이제 이렇게 저배율에서 고배율로 이렇게 이제 관찰한다. 이거
틀린 보기고요. 이 맞는 보기 중에 뭐가 있었냐면 고배율 렌즈를 사용할 때 이멀전 오일을 쓴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이거를 적중특별반에서 이런 부분도 있어. 근데 제가 이제 보통 저희는 이제 미생물 실험할 때 세균을 많이 관찰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물질 오일을 떨어뜨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말해준 적이 있는데 이물질 오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특별반 수업에서 말해줬는데 이제 이번에는 문제풀이에서도 한 번 더 설명해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물렌즈 저반렌즈 곱한 게 이렇게 구한다 이런 어렵지 않은 내용이어서 이것도 금방 풀었을 것 같습니다. 3번 60% RNA와 40% 단백질로 구성되며 단백질을 합성하는 세포 내 소기관은 하면은 리보솜이죠. 그래서 우리가 리보솜 같은 경우는 rRNA와 그 다음에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단백질을 합성하는 기관이니까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다음 중 그람 염색 시 균체가 보라색이라고 하면 뭐라? 그람 양성균이잖아요. 그래서 이 보라색으로 염색되는 세균을 물어봤기 때문에 그 1, 2, 3, 4번에 균주명이 실제로 나와 있었고요. 이 중에 코리네박테리움, 글루타미쿰으로 가야겠죠. 나머지도 이런 거였어요. 에스체리치아, 살모넬라, 시겔라. 그죠? 비슷한 3명 같이 나왔습니다. 누가 봐도 음성균인 아이들. 여러분은 혼동하지 않는 아이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식품의 부패 및 우유의 청변에 관여하며 녹농균이라 불리우는 슈도모나스 에우로지노사가 생성하는 화농성 청색 색소는 이거 우리 배웠잖아요. 피오시아닌. 근데 여기에 이런 거 나왔습니다. 프로디지오신. 뭔지 알죠? 세라치아 이런 거 이렇게 이제 속으라고. 또 피오에리스린, 피오잔틴 이런 피오 들어간 것들이 그러니까 피코에리스린 이런 거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출제돼서 아마 이것도 학생들이 금방 피오시아닌을 고르지 않았을까. 그 이제 이미 미생물학에서 다 공부했던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퍼플인젠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답이 3번이 이거보다 더 길었어요. 앞쪽에 뭐가 있었는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베로독소를 생성한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틀렸고요. 다른 보기들은 이런 거예요. 양성의 편성염기균이고 그 다음에 발견자 이름 웰치의 이름을 따서 웰치균이라고 한다. 선생님 말해준 적 있죠. 웰치라고 썼었다고. 그런 거. 그래서 3번이 정답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 7번. 세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는 건데요. 이 세균에 대한 설명에 지금 4번에 바실러스 속은 그람 양성, 편성, 혐기성, 나선균이다. 그죠? 너무 틀린 표현이죠. 그래서 이런 거고 나머지들은 만약에 이제 이게 완전 틀린 게 없었으면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보온균이 45도씨 이상에서 자라고 이런 부분들이 막 출제가 됐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역시 이게 다 배웠던 부분이고 균주들이 좀 나왔고요. 저온균은 몇 도씩 이런 거 나왔는데 어렵지 않았고 이게 너무 틀린 보기여가지고 이것도 역시 쉽게. 그래서 전체 보기들은 제가 또 수업 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방성균인 스트랩토마이세스가 생성하는 항생 물질이 아닌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 문제 보시면은 1번에 지금 이제 세팔로스포린이라는 항생 물질이 있었고요. 2번에는 스트랩토마이신, 3번에는 클로람페니콜, 4번에는 가나마이신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지금 사실 익숙한 3가지 항생 물질이 있을 거고 1번은 조금 익숙함이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도 이때 이 문제를 보고 우선 1번을 정답으로 표기하고 나왔는데요. 우리가 스트랩토마이세스에서 가장 대표적인 친구 이제 스트랩토마이신이고요. 그리고 클로람페니콜이나 이제 가나마이신 같은 경우도 우리 균주하고 이제 이 항생 물질이 조금 이제 소위 말하는 유명한 친구들이어서 이제 시중에 있는 미생물학 책들에도 이 균주와 이제 그 항생 물질이 다 연결되어 있는 중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물질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스트랩토마이세스 속의 항생 물질 공부를 할 때 이걸 다 외울 수 없으니 조금 그 책마다 다른 부분들을 선생님이 좀 확인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중에서 책들이 조금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항생물질 위주로 먼저 외워라. 다 외울 수 없다. 그리고 또 틀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2, 3, 4번이 다 익숙해서 학생들이 1번을 답을 많이 표기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창지사 교재를 보면은 저희가 이제 참고하고 있는 기본소가 창지사인데 창지사 교재에 이제 또 이 항생 물질이 또 스트립토마이세스속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아마 그 부분을 또 기억하고 있어서 이걸 답으로 표기하신 분이 있을까 걱정이긴 하는데 이 부분을 제가 이제 검색해 봤을 때, 지금 창지사 교재는 굉장히 좀 자세히 많이 나와 있는 편이고, 다른 교재들의 해당 균주, 그리고 이 항생물질이 없는 교재들이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출제자도 역시 그런 책을 참고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스트랩토마이세스 지금 칼브리제루스라는 이 균도 검색을 했을 때, 이 항생물질이 이 세팔로마이신이 주가 아니고 다른 물질이 좀 주여서 아마 이런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고민되긴 하지만 우선 이제 가다반으로 정답이 몇 번으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냐 한다면 우선 아무래도 2, 3, 4번의 이 주요 항생 물질보다는 중요도나 이제 반복적인 부분에 떨어지는 이제 1번이 정답 처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9번 박테리오파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박테리오파지 단독으로는 생육하지 못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숙주가 반드시 필요하다. 너무 맞는 말이죠. 너무 맞는 말이었고 다른 보기들은 또 너무 틀린 말이에요. 이렇게 꼬리 섬유에 DNA가 있다. 뭐 이런 식의 표현. 그 다음에 약품에 대한 저항성이 약하다. 이런 표현도 있었고 너무 틀린 표현이었어요. 그리고 하나의 파지가 모든 세균에 침투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 숙주 특이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모든 세균에 침입한다. 뭐 이런 부분들이 틀린 표현으로 보이고 이건 이제 맞는 표현으로 보여서 정답은 저걸로 보입니다. 10번. 자, 효모에 의해 진행되는 노이베르그 발효 3형식의 생성물들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미 노이베르그 발효 이제 3형식 하면 1, 2, 3형식 중에 2, 3형식은 글리세롤 이제 발효기 때문에 글리세롤 고를 수 있었고 보기 중에 보기가 되게 막 복잡하게 있었거든요. 5개가 있었는데 기억과 미음은 다 있었습니다. 1번인가 빼고는 나머지가 있었으니까 이제 글리서를 체크하면은 근데 이제 나머지 보기들이 쉽게 있지 않고 이제 여기서 헷갈리면 이제 틀릴 수도 있었고 우리 공부해놔서 아세트산, 에탄올, 그 다음에 CO2 이렇게 기억, 디귿, 리을, 미음이 답입니다. 니은에 아마 아세트알데히드 있었습니다. 이 형식에 있잖아요. 이렇게 섞어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리 다 꼼꼼히 늘 외우고 시험을 제가 자꾸 봅니다. 심지어 우리는 이것도 하잖아요. 여기서 식 써진 거 다 식이 써져 있는 거 맞게 고르는 것까지 찾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우리 학생들이 충분히 답을 하지 않았을까. 자, 이것도 정말 여러 번 풀어본 문제입니다. 무포자 효모고, 유지 효모고, 적색 효모고. 그래서 이거 슬쩍 보면은 여기 안 보면은 위에 2번에 누가 있었냐면 이분 저랑 되게 약간 진짜 비슷한 게 2번에 리포마이세스 아니지 맞죠 리포마이세스 스타케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걸려라 이런 거 있잖아. 함정에 걸려라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2번에 딱 그걸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보면은 물론 무포자 효모 헷갈릴 수 있잖아요 학생들이. 근데 유지 효모 심지어 이거 60% 너무 아이들이 많이 보던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빨리 급하게 풀면 리포마이세스 쓰지 않았을까. 제가 그래서 또 교실에 앉아가지고 얘들아 적색 효모를 봐라 막 이렇게 이제 주파수를 날리고 그래서 이 적색 효모가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로도톨룰라가 정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2번. 자, 12번 같은 경우 당화 과정과 발효 과정이 함께 일어나는 병행 복발효주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 부분 역시 제가 문제풀이 시간에 다 적어줍니다. 자, 단발효, 복발효가 뭔지, 복발효 중에 단행 복발효가 뭔지, 병행 복발효가 뭔지를 다 설명해주고 제가 예시에 이미 청주, 그다음에 탁주 이런 거를 설명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 공부해놨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2번인가에 아마 맥주도 있고요. 다른 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답은 청주로. 왜냐면 이게 당화 과정, 맥주는 당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당화를 먼저 식힌 다음에 그 다음 발효를 하거든요. 근데 막걸리 같은 거는 누룩 넣고 그러니까 누룩을 넣는다는 건 당화를 식히면서 바로 효모까지 들어가면서 같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병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경남, 경북에 다 출제가 돼서 제가 이 발효주에 대한 부분을 원래도 가르치고 있긴 한데 잘 더 설명해 줘야겠다. 왜냐면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4월에 어떻게 나왔냐면 병행복발효는 보기 얘네는 이제 단발효, 단행복발효, 그다음에 알코올 생성 이런 게 나오면서 병행복발효는 당화랑 발효랑 함께 진행되고 맥주가 이에 해당한다? 이런 보기가 나와서 틀린 보기였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역시 출제가 됐다. 13번 곰팡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인데 이 곰팡이에 대한 설명 쭉 나옵니다. 근데 다 틀린 내용이에요. 무성생식만 한다? 이런 거 막 나오고 단세포다. 막 헛소리가 막 써져 있습니다. 근데 네, 이번에 우리가 너무 늘 보던 문구죠. 격벽에 따라서 조상과 순종으로 나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2번이 정답일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으로 가면은 버섯 문제가 나왔거든요. 근데 버섯 문제도 역시 이제 선생님 문제집에 제가 그 기사 문제를 응용해가지고 풀어준 적이 있어. 설명도 해주고. 근데 보시면 우선 틀린 보기가 뭐로 답을 이제 예상을 하냐면 8개의 담자포자가 있다. 아니죠. 몇 개냐면 4개였죠. 4개. 그래서 틀린 보기다. 1번, 3번, 4번에 뭐 있었냐면 1번에 자실체가 발달된 형태라든지 또는 우리 담자균류잖아요. 얘가 버섯은 대다수. 근데 일부 잔황균류가 있는 거를 동충하초 이런 설명하면서 설명해 주거든요. 근데 여기도 보기에 대다수 담자균류지만 일부 잔황균류가 있다. 이런 보기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러거든요. 처음에 동담자, 이담자 막 이런 거 하면서 송이버섯목 막 나올 때 그거 다 외우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먹는 것들 대다수 여기 목에 들어있어. 막 이런 얘기 설명해 주는데 대다수 우리가 식용하는 것은 송이버섯목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운 내용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 클로렐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심지어 이거는 너무 문제집하고 똑같이 나오고 문제집도 다세포 생물의 구형에 편모가 없다 이런 식으로 제가 출제를 했거든요. 근데 똑같이 다세포 생물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이 친구는 단세포죠. 그래서 무조건 틀린 보기였고요. 우리가 문제집 풀 때 길이를 하거든요. 2마이크로, 10마이크로 이래서 이런 내용의 편미경으로 볼 수 있다. 이게 실제로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문제에 있는데 똑같이 나왔어요. 경남에도 크기가 2에서 10마이크로고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보기가 나와가지고 학생들이 분명히 역시 쉽게 풀었을 거예요. 또 단백질에 풍부하고 식사료용 이런 거 그런 내용들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류는 사실 다른 조류가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는 좀 더 골치 아픈 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류가 되게 복잡하잖아요. 학생들도. 그래서 제가 이 정도만 해라 라고 할 만큼, 왜냐하면 내가 다 주고 그 많은 내용을 학생들이 변별력 있게 공부하기 아주 어렵기 때문에 우리도 다수의 책을 그냥 모아서 하는 수준으로 책이 정말 다르잖아요. 근데 만약에 조류가 나온다 그럼 지금까지 거의 조류가 안 나왔거든요. 근데 나온다 하면은 클로렐라밖에 없다 라고 해서 클로렐라 문제만 집중적으로 몇 개 풀어요 우리가. 네, 다행히 클로렐라가 출제돼가지고 제가 봤을 때 우리 학생들이 잘 풀었을 겁니다. 16번. 자, 계산 문제 나왔습니다. 자, 대장균 5개가, 그럼 초기균수가 몇 개? 5개. 배양시간 2시간. 그 다음에 총균수가 80개. 이렇게 되잖아요. 세대시간을 구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B는 A 곱하기 2의 n승씩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총균수 80은 초기균수 5개 곱하기 2의 n승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2의 n을 구하는데 2의 n이 얼마예요? 16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2의 n이 16이다. 이 말은 n은 4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그럼 우리가 세대시간 G는 배양시간을 n으로 나눠주면 돼요. 근데 배양시간을 볼 때 얼른 뭘 해야 되냐면 보기에 분이 있는지 시간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돼요. 근데 분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2시간을 뭘로 바꿔야 되냐면 120분으로 얼른 바꿔야 합니다. 그 다음에 4로 나눠주면 정답 30분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금방 풀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30분이 정답. 이런 문제는 우리가 너무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우리는 세대시간막이 너무 쉬워가지고 막 세대수도 구하고 막 이렇게 같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풀었고 이 세대시간 문제는 언제든 나올 수 있습니다. 무조건 풀어야 되고 그 생균수 구하는 문제, 효모수 구하는 문제까지 잘 풀어두셔야 돼요.
자, 일반적으로 미생물의 건조에 대한 저항성을 높은 순서에서 낮은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그냥 아주 단순하게 곰팡이 효모세균, 곰팡이 세균 효모 막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높은 순에서 낮은 순이기 때문에 곰팡이가 먼저 나와야겠죠. 근데 이것도 역시 그 문제집에 아예 우리는 이렇게 하기는 저는 너무 심심한 문제여가지고 보기 한 줄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조 저항성 높은 순, 낮은 순으로 하면 곰팡이 뭐 효모 세균 순이다 이런 식의 이 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역시 학생들이 쉽게 풀 수 있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자, 18번. 저거 2개 넘어가네. 영양 요구도에 따라 다른 미생물의 분류 중 대부분의 식품 미생물에 해당되며 유기물을 분해하는 호흡 또는 발효에 의해 에너지를 얻는 미생물하고 물어봤는데 이미 대부분의 식품 미생물이 여기에 해당된다 하면 뭐예요? 종속, 영양균 이렇게 고르면 됩니다. 자, 19번. 자, 19번 보시면은 보기에 설명하는 효소가 뭐냐, 효소 골라라 해서 뭐 1번에 뭐 옥시도 리덕테이즈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영어로만 있었어요. 탈리 효소 이렇게 있지 않았어요. 라이에이즈만 있었어요. 자, 그래서 보기를 보면 기질로부터 알데하이드기 요거 그대로 있었어요. 물, 우리 지금 워크북에 이게 다 들어있거든요. 물, 암모니아 이런 것들을 비가수분해적인 분해에 의해서 분리해가지고 이중결합을 형성하거나 뭐 작용기를 전이하는 반응을 촉매하는 효소라고 우리 워크북에 그 표에 들어있거든요. 그 내용이 그대로 출제됐고 제가 이 부분을 여러 번 강조했어요. 이게 가수분해 효소와 또 다른 효소들하고 차이점 고를 때 이 라이에이즈는 비가수분해적이다라는 부분이 꼭 나오니까 그 부분을 잘 보라. 그래서 4번을 고르지 않았을까. 라이에이즈도 역시 쉽게 풀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 유전자 문제. 네. 자, 공여균의 특정 DNA를 파지로 운반하여 수용균으로 들어가는 유전자 재조합 방식은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형질 도입이겠죠. 스트레스 덕선 문제는 여러 번 이미 뭐 공여균 이런 표현까지도 우리 교재에 문제풀이 집에 있기 때문에 역시 제가 봤을 때 쉽게 풀었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를 쭉 살펴봤는데 지금 크게 어렵지 않았죠. 제가 봤을 때 우리 지금 오늘 우리 실강생분들 이게 해설특강 들으러 오셨는데 선생님 진짜 칭찬합니다. 물론 영상이 올라오면 들어야지 이럴 수도 있지만 난 누구보다도 빨리 들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그런 마음들이 합쳐서 합격을 가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서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 공부 열심히 하면은 충분히 잘 맞출 수 있겠다. 이런 도전, 어렵지 않게 생각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고, 우리 또 이제 대방고시 수험생분들 분명히 이제 좋은 점수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가다반도 잘 맞춰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학 선생님에게 이제 간단히 이제 시험 끝나고 들었을 때는 화학이 어렵게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세히는 못 물어봤거든요. 바빠가지고 보고 나다가 너무 바빠서 예상 점수 같은 걸 못 물어봤는데 아마 화학이 당락 결정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위생이나 미생물은 충분히 좀 비슷하게 이렇게 엄청 킬러 문항이나 변별력이 있는 어려운 문제들이 출제되지 않아서 비슷하게 고득점 했을 것 같고요. 실수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화학이 이제 이 합격의 당락을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화학 선생님이 또 아마 주중에 오셔가지고 해설특강 찍으실 것 같은데 잘 맞춰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좋은 결과가 이제 11월에 있을 건데 너무 섣부르게 이제 막 시험을 못 봤는데 잘 봤는데 너무 혼자 생각으로 고민하지 마시고요. 우선 지금까지 남들은 상반기에 끝났던 걸 경남 친구들은 하반기까지 끌어오면서 달려오고 있거든요. 또 상반기 시험 본 친구가 또 하반기까지 시험 보는 경우들이 있어서 조금 쉬면서 조금 휴식을 취하면서 건강도 챙기고 드라마도 정주행 하시면서 좀 쉬면서 11월에 좋은 결과가 있으면 선생님에게 꼭 연락 주세요. 선생님 또 면접, 우리 면접 준비 같이 할 거니까 꼭 연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경상남도 식품위생지 기수출 해설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